예, 10시 시황에 해설하겠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환율 1,300원을 넘나드는 상황들. 주변에 여건이 좋은 건 사실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돌파구를 찾아야죠.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대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 벌써 보시면요. 다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뭐 물가 상승, 긴축, 거기다 이제 환율, 경기 침체 얘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믿을 구석은 기대는 높지 않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걸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뭐 여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도 유독 우리 시장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부터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으면 반등도 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무언가 좋아야 반드시 오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좀 이렇게 표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사실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반등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트레일링 PBR 지금 딱 단면에 PBR로 0.9배 정도 수준, 이것은 금융위기 수준에 이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라는, 지금 요새 침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침체 그 이상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보다는 지표와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시겠지만 국내 주식은 현재 극단적으로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고 강달러 기조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난다라면 어떤 안전 마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지수 또는 레벨의 위치 이런 것들보다는 가격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얼마나 이러한 흐름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고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시장은 주가는 항상 적정 가격과 주가가 일치하는 시점은 주식시장에서 아이러니하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을 지나쳐서 위로 가거나 지나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항상 오버슈팅, 언더슈팅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언더슈팅 구간이지만 좀 참기가 괴로운 구간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언제쯤 주가가 회복할까?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며칠부터 돌아선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좀 돌아설 만한 징후들을 어디서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중첩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 증시가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FOMC에서도 75bp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사실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를 할 때 당분간 글로벌리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올해는 글로벌 경기도 다소 이제 둔화되는, 저는 침체라고 여전히 보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강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통화 정책도 그에 따라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안정세를 보일 것이냐, 혹은 저점을 형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국내 모멘텀은 없나라고 사실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모멘텀은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로부터 코스피 지수가 도움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환율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달러 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워낙 약세는 수출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기업 같은 경우 이미 PB 밸류에이션의 저점에 지금 다다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방향도 증시에 조금은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도 하고 있고 지금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 방안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가을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약이 좀 안 들는 구간이죠, 그렇죠? 뭐 보양식을 먹어도 그렇고 닌겔마저도 그렇고 약이 좀 안 들, 소위 뭐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고 나면 좋은 뉴스라는 걸 이제 시장이 다시 해석을 이제 하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반등을 기대하면서 버티면서 어쨌든 종목은 좀 압축하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은 매수가를 낮추면서 버텨야 되는 기간인데 뭔가 좀 급반등의 트리거로 영어로 트리거 단초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오르지만 사실은 급변동 급락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유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사실 약세 요인이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리는 구간인 거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이면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 키워드가 사실 유가이거든요. 유가 강세가 그러니까 유가의 흐름을 전망하는 건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 2014년도에 유가가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빠질 때에도 골드만삭스가 전망이 유가가 $40에서 $170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유가의 예측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이제 살펴보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9거래일 중에서 6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100 초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하락세는 다소 조금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에너지 고비를 한 차례 조금 더 넘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원유 재고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원자재 애널리스트를 담당을 했을 때에는 원유 재고를 5년 밴드 정도로만 봤었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원유 재고가 10년 내 최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어떤 이런 시추를 공격적으로 또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미국 원유가 최근에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 당국 이미 전략 비축유까지 다 소진을 해버렸거든요. 기댈 곳은 오펙의 증산 속도인데 그리고 사우디와의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원유를 조금 더 이렇게 수급이 조금 원활하게 풀릴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역시 교착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유가는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불을 전후해서 저도 조금 더 하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100불을 전후해서 조금 한동안 등락을 좀 거듭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해서 어렵죠. 지금 장이 뭐 다 어렵고요. 전망이 어려운데 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주고 계신데요. 원자재나 이런 또 그런 쪽의 섹터를 옛날에 리서치를 하셨군요. 중요한 정보를 알았네. 앞으로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뭐 기관들이 뭐 $40에서 뭐 120 이렇게 범위가 그 정도도 이해되는 게 마이너스 유가를 우리가 보고 왔으니 맞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봤고요. 날씨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계절은 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고공행진하겠죠. 당분간은 그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레벨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걸로 예측할 수 있죠. 길게 보면. 네. 이제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의 절대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유 가격은 2008년도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5월 달에 소폭 역성장을 했고 6월에 2주차까지도 역성장을 했는데 이 가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수요 파괴 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것도 역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인 거고요.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가 9거래일 중에 6거래일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목할 변화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은 좀 타이트하지만 7월 초에 사우디의 OSP 이 가격을 발표를 할 건데 이 전후로 해서 단기 유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제가 좀 애매하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유가는 조금은 하향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지적인 그 탐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셰일 오일 나오면서 이제 고유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중동은 힘을 잃는 줄 알았는데요. 지리 정치학적으로도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다시 사우디 왕자 앞에 가서 사실은 무릎 꿇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죠? 고개를 맞습니다. 숙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섹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저희가 그 딥사이트 시간에 안 그래도 2차 전지가 지금 그나마
잘 나가는 섹터 2차 전지랑 신재생 가운데 태양광은 저희가 내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요. 2차 전지도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좀 모멘텀으로 좀 오고 있고요.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하거나 혹은 좀 희소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주목할 만한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사실 다음 주면은 7월이 이제 들어오고 7월이면은 2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우 싸다고 이 주가는 납득이 되지 않아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다 같이 끌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닝 시즌을 맞이를 해서 2분기 실적 체크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분기 어닝 시즌에 의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업종을 꼽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한국무역협회 이 수출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회사의 기업 이익 단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수출액은 탑라인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 성장에 대해서 조금 연관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높은 이런 시기에 실적의 중요성이 당연히 높아질 거고 월별 수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기 실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역 수지와 수출액으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을 추정을 해보니까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은 자동차, 화장품, 에너지, 기계 업종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같이 올라가야 지금 좋은 거죠. 그림에서. 그러니까 무역 수지 쪽에서도 섹터가 좋아지고 이익이 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자동차, 네. 화장품, 네. 영업이익하고 무역 수지는 이제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과거에 보였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언급드린 4가지 업종 자동차, 에너지, 기계,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반면에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화학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주가 개선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건강관리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주가와 연결을 해보면 자동차와 화장품이 가장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실적의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을 반영을 해서 낙폭이 과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가지려면 반도체나 삼성전자가 좀 돌아서줘야 되는데요. 이익 전망이나 주가 목표치들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사실은 이번 주에도 보면 뉴스가 3분기 때 디램 가격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급격하게 시장보다도 더 밀리는 그런 흐름도 사실은 보였었는데 한 달 전에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사실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고 앵커님이 한 달 후에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수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한 달 동안 무려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보니까 이 영업일 동안 100원, 200원 이렇게 300원 오른 게 전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지금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 없는 매크로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진통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수요가 불확실성이 크지만 향후 공급은 제약이 역사상 가장 극심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본다라면 어떤 공급 제약이 심한 가운데 수요가 정상화될 어떤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매크로 불안으로 수요가 하향 중인 상황에서 그 폭을 확인하는 진통 구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서버 반도체 주문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장기 지속된 반도체 공급 부족 구간에서는 어떤 전방 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보다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C와 스마트폰에 있어서 서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낮추면 자연스럽게 시소는 다시 공급 제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언제 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부진하지만 어제도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릴 때
간략하게 시황 한 줄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폭이 매도 강도가 굉장히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주가 역시 지금은 하방 변동성을 좀 하방 경직을 보여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023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률을 넘어서는 구간에 지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오셨을 때 뭐 삼성전자 다음에 올 때 봅시다 이렇게 무례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음에 뷰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겠죠, 제가. 예, 삼성전자 반도체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예,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한 1분 정도 더 쓰셔도 되고요. 네. 네. 이제 제가 조금 장황하고 중언부언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키포인트는 여전히 국제 유가일 것 같고요. 유가의 흐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자릿수를 전후를 해서 흐름을 보이다가 분명히 위로 그 슈팅이 아니라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이 올 것이고, 미국도 금리 인상 기조가 자이언트 스텝, 7월 FOMC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75bp를 올린다면 금리가 벌써 2.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9월 달 다시 FOMC 때 금리 인상폭을 조금 낮추는 그러한 흐름이,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 적이 아니라 동지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 가을쯤엔 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습니다. 예, 교보증권 영업부 김효진 위원과 함께 했고요. 네. 다음에 또 상황 볼 때 좀 오셔서 또 진단하도록 하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